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패드 포토샵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포토샵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포토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패드 포토샵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그 기본이 되는 포토샵 도구에 대해서 이해해야 아이패드 포토샵 역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기가 편리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포토샵을 기존 사용하시던 분도 계시고 혹은 예전에 사용하셨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셔서 기능을 까먹으셨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PC용만 사용했는데 패드용을 새롭게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패드용 포토샵에 대해서 알고 싶으셔서 학습하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포토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토샵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토샵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들어보았던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사진 편집 도구이죠. 어도비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포토샵의 기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버전업을 함에 따라서 이 2D 프로그램인 포토샵으로 제작할 수 없는 결과물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다양한 기능들과 아웃풋을 지니게 되면서 다양한 작업자 스펙트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포토샵을 다루기 앞서서 내가 다루고 있는 이 포토샵이 어떤 도구인지 이해하고 가신다면 더욱더 친숙하게 다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포토샵은 사진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그래픽 툴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툴박스의 여러 가지 툴이나 메뉴도 사진을 촬영하고 현상하고 인화하는 과정을 디지털상으로 보다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기능이 많이 있고, 포토샵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메뉴명도 실제 사진관에서 사용하는 또 사진 용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이 이 때문입니다. 자르기 툴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인화할 때 트리밍하는 과정을 그대로 가져온 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툴과 닷지 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진 촬영 시 노출이 오버됐거나 부족할 경우에 인화하는 과정에서 노광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과정을 대신하는 디지털 툴로서 가져와서, 이렇듯 포토샵 안에 있는 기본 툴들을 사용하다 보면 사진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그 메뉴명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 포토샵이 만들어진 1980년대에는 이미지 컨버터 이상의 기능을 갖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존 놀과 프로그래머였던 그의 형인 토마스 놀이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존 롤은 포토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제작했고, 그 형은 포토샵을 프로그래밍하여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포토샵의 원형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이 예상 외로 큰 인기를 누릴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인기를 누리게 되자 이들 형제는 이제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여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어도비사와 결탁했죠. 그래서 1990년 2월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강화된 포토샵 1.0이 출시됩니다. 포토샵의 등장은 가히 강력한 태풍과도 같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이미지 리터칭 프로그램인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8과 픽셀 페인트 프로, 그리고 슈퍼 페인트 등 10종이 넘는 프로그램들이 포토샵의 등장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하니 굉장한 태풍이라고 말 그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포토샵이 등장과 동시에
그래픽 시장을 바로 장악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2년 2월 이제 버전 1.0 이때는 기본 페인팅 툴과 필터랑 이미지 리터칭 개념 2D 페인팅 이렇게 기본으로 시작해서 차차 버전 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처음 포토샵을 접하시게 됐나요? 자연스럽게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듣고 접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툴이고 또 저의 전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 이제 99년도, 2000년도 이때쯤부터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만 해도 포토샵 뭐 6.0, 5.5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거쳐야 됐던 작업들이 현재 와서는 원클릭으로 뭐 한 번에 해결하는 기능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좀 더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기능들을 툴로 만들어 놓았다든지 이런 약간씩의 이제 버전업을 통해서 현재 포토샵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이제 붐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토샵이 같이 성장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진 편집 기능이 이때 확 강화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포토샵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진가 그리고 디자이너가 할 일이 점점 많고 또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포토샵은 누가 사용합니까? 전문가만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포토샵의 강력한 디자인과 사진가에게 굉장히 좋은 툴이라서 일단 직업적으로 보면은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취미나 뭐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 툴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에게 기본적으로 2D 디자이너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포토샵을 취미로 해서 간단한 기능들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결과물들을 다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부터 또 초보, 취미로 하시는 분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딱 정해진 결과물들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생각해서 뭐 콜라주처럼 이것저것 합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결과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그 앨범의 자켓을 한번 리디자인 해보는 그런 작업. 그렇게 창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디자인 프로듀서가 되어서 이제 하나의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포토샵을 취미로 사용할 때 또 재미있게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합니다. 자, 보시면 포토샵의 결과물이요. 제가 아까 이 재미로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고 이것저것 합성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처럼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뭔가 몽환적인 느낌, SF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합성해서 이 포토샵을 통해서 다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재밌는 포토샵 작품들을 우리 어도비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계되어 있는 비에인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요 작품들 아래 보시게 되면 우측에 작품명 우측에 이 B2라고 하는 사각형 안에 로고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비헤인스라고 하는 사이트 로고거든요. 비헤인스는 어도비로 만든 그래픽 도구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제작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구경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오마주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고갈되었을 때 이러한 다양한 작품들 보면은 또 상상력을 여러분들에게 인풋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홈페이지, 어도비 홈페이지 메인을 저는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그 이유는 계속 업데이트된 상황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지만 이와 같이 포토샵 신기능으로 바뀔 때마다 새롭게 등장한 그런 아웃풋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메인 홈페이지에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비에인스를 찾아서 들어가서 최근 작품들을
쭉 보는 거죠. 그러면서 트렌드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다양한 표현력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등록해서 여러분의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업로드 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비헤인스라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공식이에요. 수많은 그 어도비 포토샵에 대한 커뮤니티들이 한국의 카페나 블로그나 뭐 페이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이 포토샵의 세계 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면 이 비헤인스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실제 찍었던 이미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 소스 합성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이 오른쪽에는 달을 마치 내가 다는 것 같은 형태로 그리고 나머지 달들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우측 바닥에 뭔가 다른 별들을 내가 또 원하는 곳에 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재미있는 상상력을 일으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이 포토샵으로 이런 작품들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이런 작품들을 요즘에 이제 콜라주라고도 하고요. 그냥 아트웍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트웍을 또 많이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같이 전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포토샵으로 작업한 결과물들이요. 기본적으로 포토샵으로 작업한 결과물들은 다 사진을 기반으로 한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일반적인 사진에서 예를 들어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델의 이 눈의 색깔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나머지는 마치 인형처럼 실제 사람보다 훨씬 더 창백하게 만들어서 색을 지금 많이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고 또 꽃 식물을 배치해서 마치 다른 한쪽의 눈 컬러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기법들 다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학습하게 될 그 아이패드 포토샵에도 동일한 기능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능들 하나하나 아이패드용 포토샵에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우측에 마찬가지로 여기선 마치 히어로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공간을 오가는 듯한 느낌의 어떤 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른 공간이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프하는 또는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배경 이미지, 그리고 요 빛 이미지,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풍경의 사진 이런 소스들만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성하여서 이런 재미있는 작품들 상상의 나래로 여러분들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포토샵. 포토샵은요, 일단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네, 보정 작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원하는 부분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둡게 나온 부분을 살리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보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미지 합성 및 편집 시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2개 이상의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만 합성해 전혀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보다 이미지 합성 작업을 위한 다양한 툴과 명령을 제공하기 때문에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홈페이지와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북 디자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출력되는 책을 예전에는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작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또 마우스 클릭으로 한 번에 필터라는 기능이나 스타일이라는 기능으로 뭐 멋있는 타이틀, 아이콘 같은 것을 요소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게 됐고요. 또
결과물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죠. 자, 포토샵 제품군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타내준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다루신다고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자매품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하면 좋은 도구들이 있죠. 포토샵으로 수많은 기능들이 해결이 되지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사용하실 때 라이트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트룸은 사진을 편집할 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직접 촬영하신 사진을 보정하여서 퀄리티 좋은 형태를 유지하시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트룸을 포토샵과 함께 연계해서 쓰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곤 하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콘처럼 데스크탑과 모바일과 그 다음에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즉 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의 앱을 모두 다 제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라이트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해서 간단하게 포토샵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포토샵 익스프레스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바일 앱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진을 간단하게 이제 포토샵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 편집 기능을 가지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SNS나 친구에게 문자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PSC라고 적혀 있는 앱이에요. 이 포토샵 카메라를 말하는 것인데요. AI 기반, 벡터 그래픽 기반의 카메라 효과 앱을 통해서 사진을 만들고 마치 리터칭한 효과를 얻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포토샵 사용자시라면은 이러한 앱들을 한번 또한 같이 사용해 보시면 더 재미있는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우리가 포토샵을 다운받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포토샵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포토샵 공식 홈페이지는 지금 교환해서 보시는 것처럼 adobe.com/kr 이렇게 치시면 한국어 버전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고 포토샵뿐 아니라 어도비사의 다른 제품군들도 모두 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 어도비사의 회원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하고 또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항목을 찾아 들어가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나머지 원하시는 우리가 만약에 포토샵을 설치한다 라고 원한다면 그 원하는 앱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운받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이 어도비의 모든 툴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이다, 관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클라우드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다운받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다시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개념으로 이제 앱을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 되면서 여러분의 계정에 포토샵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가장 기본이어서 먼저 여러분께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같이 하는 과정 또 함께 나중에 실습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주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설치하시고자 하는 부분에서 해당 사이트 요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고 또 즐겨찾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포토샵 홈페이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토샵을 찾아서 들어가게 될 경우 이와 같이 최신 포토샵의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신 버전의 특징을 보는 것 뿐 아니라 무료 시험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뿐 아니라 이제 1개월 이렇게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구매해서 연장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또 연계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제 공식 홈페이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식 홈페이지에 자주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 바로 이 학습 및 지원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콘텐츠가 잘 되어 있고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어서 이 어도비 본사에서 어도비 포토샵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만든 본고장, 포토샵을 만든 제작자들, 사용자들, 그 사람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써보고 그 특징을 알려주는 강좌를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줍니다. 뭐 팁, 작업 팁, 또 예제 소스까지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고 동영상 또는 텍스트와 추가 파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새로운 팁들뿐 아니라 기본 베이직적인 부분에서 내가 질문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포토샵을 사용하시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레이어 마스크다. 이 부분에서 막 헷갈려요.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포토샵 앱 아니면은 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서 이 학습 및 지원 이 부분에서 검색하시면 아주 원래 오리지널 포토샵의 어떤 해답과 솔루션을 아주 정확히 알려줍니다. 사실 다른 블로그나 또는 유튜버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포토샵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본을 자기가 겪고 나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해석해서 나만의 것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보다는 가장 먼저 오리지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론 전공 서적, 다른 책들, 다른 전문가들의 그런 책들도 많이 보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공식 홈페이지가 저의 교과서입니다. 아주 처음 포토샵을 사용할 때부터요. 그래서 이 부분, 이 학습 및 지원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고 또 굉장히 컨텐츠가 많아요. 완전 사전처럼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방법,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하나의 방법들이 이제 따라해보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또는 학습 및 지원 컨텐츠를 한번 많이 이용해 보시면서 공식 홈페이지의 활용도를 높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PC 버전이었다 그렇다면 이 상단에 나타난 구매하기를 눌러서 이제 무료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신 버전에서 새롭게 생긴 메뉴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학습하게 될 이 아이패드 기능이라는 부분입니다. 아이패드 기능. 요게 이제 새롭게 생긴 기능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 어도비사에서 모바일 앱으로도 포토샵이 있었고 그리고 PC용으로도 포토샵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아이패드에서 돌아갈 수 있는 포토샵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든다는 계획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잡아왔었어요. 그런데 정작 올해 이렇게 이제 드디어 개봉 박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들, 기존 포토샵 사용자들이나 포토샵 팬분들이 이 날을 굉장히 기다렸고 이 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베타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점점 발전하는 형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형태의 그런 포토샵 앱으로서 아이패드에서도 쭉 이제 발전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첫 번째 만남을 여러분들이 이 아이패드용 포토샵이 탄생하는 순간에 같이 이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 어도비 포토샵 CC의 신기능
어도비 포토샵 CC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아이패드용 포토샵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